국정원이 밝히길 김정은의 후계자가 사실상 김주애로 지명된 것 같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짜 대지의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국가정보는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밝히길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번 북한의 제9차 당대회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2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당장 최근 김주애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부터 보죠. 김주애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서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동행을 하면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후 국정원의 보고로 인하여 이게 사실로 확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특이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국정원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이렇게까지 김주애를 밀어주는 것을 보아 정말로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애가 정말로 후계자로 내정된 게 맞다면 이건 북한 권력 승계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조차도 25살의 후계자로 내정됐고 그마저도 북한 체제 안에서는 빠른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주애는 김정은보다 10년 이상 빠르게 후계 절차가 시작된 셈인데 이건 북한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후계 구도를 띄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나오는 분석은 안정적인 4대 세습을 위해 주민들의 머릿속에 김주애라는 존재를 미리 각인시키려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승계 과정은 항상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내부 엘리트와 군부를 먼저 장악한 뒤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세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출을 반복하지 않으면 훗날 권력을 물려줄 때 내부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주애가 여자라는 점은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북한 사회는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권력의 핵심은 군부와 당 조직인데 이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주애를 지도자로 세우려 한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길게 두고 여성 지도자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체제 전체에 심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히려 너무 빠른 시기에 후계 구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해된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 국가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 사례는 있었지만요. 그건 군주제일 때는 몇 번 있긴 했지만 독재 체제일 때는 딸에게 세습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애 후계설이 나올 때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따라붙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백두혈통이란 논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지도자의 성별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을 수 있고 군부 엘리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주애가 후계자로 가는 길은 단순히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에서 군부와 당 조직이 얼마나 빨리 이 구도를 받아들이고 충성 경쟁에 뛰어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로 굳어지는 순간 북한은 그 반발을 눌러버릴 수 있는 강력한 통제와 우상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이미 북한 내에서는 김주애를 컴퓨터 천재로 묘사한 학습서가 돌고 있고요. 또 여성 지도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북한 매체에서 다수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김주애가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가 아니라 숨겨진 아들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자녀가 몇 명인지 그리고 아들이 존재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가족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체제이고 외부에 공개되는 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면 김주애를 먼저 전면에 내세워 후계 구도 자체를 국민에게 익숙하게 만든 뒤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아들을 등장시키며 진짜 후계자로 낙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충격을 줄이면서도 권력 승계 작업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후계자를 극비리에 숨겨두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표적입니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주목받기 전까지 일부 핵심 정보기관을 제외하면 존재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이후 북한 주민들조차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면서 후계 구도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김정은은 짧은 기간 동안 우상화 작업을 거치며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김주애가 계속 공개되는 이유가 오히려 후계 구도는 준비 중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현재 북한 내에서 후계 구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요.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여기서부터가 더 불안해지는 지점입니다. 북한에서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굳어지는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대남 무력 도발이 함께 따라붙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 특유의 권력 승계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후계자가 등장하면 내부적으로 정통성이라는 명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정통성이라는 건 선거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 확보 수단은 백두혈통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 조성 그리고 외부의 적을 상대로 한 강경 행동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충성 경쟁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대외 도발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김정일은 1964년경 후계자로 낙점된 이후 북한은 1968년에 김신조 사건을 일으키며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북한이 후계 구도를 굳히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격을 통해 체제 결속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해 푸에블로 나포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미국 정찰선을 붙잡아 끌고 가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내부적으로는 미제와 맞서 싸우는 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 무장공비 침투도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단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간이 흘러서 반복됐습니다. 김정일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에는 1987년 칼기 폭파 사건이라는 초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폭파한 사건이었고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극단적 행동을 선택했는데 이는 외부를 향한 공격이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충성 강화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급부상하던 시기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같은 굵직한 도발을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됐고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지도력과 군사적 결단력을 과시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계자가 등장하는 순간 군부와 주민들에게 새 지도자도 이전 지도자만큼 강경하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애 역시 후계자로 확정될 경우 북한이 비슷한 패턴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김주애는 여성이란 점 때문에 더 강한 방식의 정통성 과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보수적 문화와 군부 중심 권력 구조를 고려하면 오히려 더 자극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권위와 공포를 동시에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주애 후계 구도가 굳어질수록 한반도 주변 긴장이 더 올라갈 수 있고 한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북한 내에서는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일, 김정은 집권을 하고 몇 년간은 대숙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김주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김여정 등 친족들을 몰살시키는 행위를 분명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지에 따른 김주애가 과연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과 달리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말이죠.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